예,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8월 1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입니다. 예, 8월 한 달, 건강하게,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국내외 사정이 전부 다 썩 좋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도 계속해서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뭐 백신 4차 접종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백신 효력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바이든요. 7월 21일 날 코로나 감염 확진이 됐는데 7월 27일 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또 확진됐어요. 네, 이걸 뭐 재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예, 뭐, 제일 좋은 백신, 제일 좋은 치료제를 갖고 치료해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재발됐다고 하는데, 재감염이라 그러니까 또 재발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요? 지금 우리 질병처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학 방역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뭐 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무 대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느끼는 게 거의 없어요. 자율 방역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과학 방역이냐, 자율 방역이냐, 아니면 그냥 수수방관이냐 도대체 감을 못 잡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도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 풀었는데 이 와중에 출입국자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이거는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입국 전후에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48시간 내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출국할 때는 그 상대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요. 이거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현지에서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게 검사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항공사에 통보하고 이런 절차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꽤 번거롭나 봐요. 저희들도 곧 이제 해외 일정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여태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그래요. 저희들도 모르겠고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고 여러분 이게 이게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루 내에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로 이게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잡아내는 게 0.4%라는 거잖아요. 네, 0.4% 잡겠다고 그러니까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관 태우는 격이죠. 0.4% 잡아내겠다고 이 번거로운 절차, 이 말썽 많은 제도, 그리고 전 세계 문명국의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OECD 38개국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하는 이 제도를 계속 두고 있어요. 이거는 왜 두냐는 거지. 이거는 과학적이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절차, 특히 비즈니스로 해외 출장할 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특히 이게 음성 확인서 업로드 이걸 자꾸 깜빡하면 그러면 하루를 더 지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 일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 관련요. 예. 이 문제 그대로 두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 저쪽 비행기 출발 48시간 전에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항공사에 제출해야 돼요. 예. 티켓팅 할 때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국장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입국하기 전에 저쪽에서 그렇게 하고, 입국할 때, 입국장에서는 질병청 웹사이트에다가 음성 확인서를 업로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QR 코드를 받아가지고 입국 심사대에 제출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요, 여러분. 그 뭐 대단하다고 그냥 단순히 올리면 되지 그렇죠? 질병청 웹사이트 한번 해보십시오. 시원시원하기나 한지. 예. QR코드 제출도 해야 돼요. 지문 이것저것 지문 또 많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또 입국하고 난 뒤에 또 어디 됩니까?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 받아가지고 그것도 제출해야 돼요. 예. 이렇습니다. 예. 출입국을 이렇게 내국인을 성가시게 비즈니스 뭐 사업하기 좋은 환경 이야기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이거 하나 챙기지도 못하는 과학 방역 그리고 국내는 자율 방역 그러면서 말이죠. 임시선별 검사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도 제대로 안 해. 원스톱 진료, 검사 진료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것도 제대로 안 해. 이러면서 이 성가신 제도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실효성도 의문스러운 이 제도 그것도 뭐 데이터로 내면 0.4% 의심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 번거로운 제도를 두고 매일같이 비즈니스 관계나 뭐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학이나 등등해서 출입국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볼모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학 방역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보게 되면 허둥대기 급급하고 아무런 준비도 돼 있잖아요. 인수위 기간 도대체 뭘 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때는 집권당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야당이었지. 그래도 수권 정당으로 꽤 오랜 기간을 이 나라를 끌어온 이 집권당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온통 권력 싸움만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잡음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저 엉터리 이 문재인 정권 5년을 보내고 난 뒤에 저 엉터리 운동권 집단들 불량 세력들 저거 하나 처리 못해서 예, 자기네들끼리 지금 우왕좌왕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 뜻보잡 집권당 꼴을 봅니다. 비대위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비상대책위원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비대위 보통 누가 합니까? 선거에 참패하거나 당 지지율이 형편없거나 이럴 때에 비상한 수단으로 하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죠. 선거 다 이긴 정당이 저들끼리 지금 쥐어뜯고 싸우다가 비대위 한대요. 참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대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꼬라지가 되는지, 뭐, 자기네들 진단이나 정확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 비대위 한다고 이 사람들 소행이 고쳐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주 초부터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자신부터 이런 지적 이야기, 충고, 좋은 이야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지난 지금 뭐 82일째라 그럽니다만 한 두세 달 동안 인수위까지 하면 한 석 달 동안에 보여준 또 대선 운동 기간까지 하게 되면은 길게 잡으면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동안에 보여준 윤석열 자신,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집권당, 국힘당 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준석 가출하고 말썽 빚고 했죠. 표 깔아먹는 짓만 했지 뭐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자, 그 뒤에 되고 나니까 또 당대표가 또 온갖 잡음의 진원지가 되고 있어요. 성상납 의혹, 인멸 의혹 등등 해서 징계위 내부 당 자체 징계위에 징계를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죠.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준석 정리되면 조금 조용해지나 했는데 장제원 권성동의 또 촌극이 빚어졌어요. 급기야 윤석열 SNS 문자가 또 터져 가지고 지금 권성동 대행 체제가 또 무너지는 그것도 20일 만에 무너지는 회계망측한 일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국정은 국정대로 난맥상이에요. 제가 앞서 일예로 보여드린 것처럼 과학방역, 정치방역 지긋지긋했는데 과학방역은 아예 손 놓고 있어요. 행정을 통제할 줄 모르고 행정을 챙길 줄 모른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능선이 아닙니다. 똥오줌을 못 가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해야 될지를 알면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백면서생들이 그냥 입만 살아있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이거는 뭐 무능이라는 말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능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서 그 출입국 관련 음성 확인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0.4% OECD 어느 국가도 안 해요. 이런 거 하나 체크를 안 해요. 참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지금 뭐 비대위 이야기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원인을 제대로 알까요? 비대위 한다고 이 희망이 있을까요? 대책이 있을까요? 여러분 글쎄요. 지금 보십시오. 이거 뭐 하루 이틀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거 뭐 위기다, 위기다 이야기 하는데 뭐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전금 준다고 되나요? 자영업자들 지금 3명, 3명 중에 한 사람이 폐업할 생각,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집권당은 늘 저러고 있어요. 대통령 주변 꼴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자신도 저는 썩 못 믿겠어요, 이제. 예? 너무 우유부단하잖아요. 너무 우유부단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몸살이고, 좀 그래요. 그냥 공무원이 딱 제격이고, 이게 정치적 리더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뭐, 정치력이 전혀 전무하잖아요, 여러분. 뭐, 참모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국힘당을 쇄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도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돼. 하다못해 참모라도 좀 괜찮은 사람을 구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요, 지금 여러 문제가 많죠. 지적되는 게. 윤석열 자신의 소위 인재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 사람, 내가 친한 사람. 거기에 또 이상한 의리 뭐 좋죠. 이 공사가 분명해야 되는데 공사가 막 뒤섞이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간단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자, 권성도의 해결된다고 될까요? 예? 지도부 총사퇴한다고 될까요? 자, 비대위원장은 누가 할 거예요? 당내 중진 중에서 찾을 거예요? 중진 누구요? 누가 그 쓸만한 사람 있나요? 개파로부터 자유롭고 중진 누가 있나요? 당 외에서 영입한다? 누가 있나요? 또 김종희 이런 사람 데리고 들어올 건가요? 자, 비대위로 간들 희망이 있겠냐? 또 안 가면 어떡할 거냐? 안 가면 더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조기 전대 이야기 하는데, 조기 전대, 글쎄요. 당헌 당규상 할 수 있죠. 당헌 당규 불가능하다 이야기 하는데, 당헌 당규 해석을 두고도 설왕설래예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 뭐 저는 뭐 국힘당 당원도 아니고, 뭐 그쪽 당규, 당헌 뭐 별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들은 바로는 가능하다는 설득력 있는 의견을 듣고 있어요. 당헌 당규도 해석을 제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비대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또 휴가예요. 뭐 길지도 않아요. 닷새간 휴가인데 정돈이 될까요? 대통령실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네, 최고위원 9명 중에 5명이 지금 사퇴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4명은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이준석께도 일부 사퇴를 했죠, 여러분. 예, 사퇴했는데 김용태 같은 경우 김용태 사퇴 안 했네요. 예, 버티고 있죠. 예, 지명직, 윤영석 이런 사람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뭐 어느 쪽 계열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당, 국힘당 내부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집권당이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행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예, 그 세세한 면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실인들 멀쩡하나요? 예? 비서실장부터 해서 예? 그 주변 측근들 장제원, 권성동 이 다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정작 글쎄요. 지금 국힘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비선을 다 없애야 된대. 이 지금 뭐죠? 소위 말해서 측근, 전통적인 충신 이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죠? 이해관계,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비선이 문제죠. 비선. 예, 공식 절차에 따라서 당당하게 누군가가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보좌 그룹이 없고 추진 그룹이 없고 음지에서 엄하게 숨어서 권력 게임만 하고 자리 다툼만 하고 예, 이해관계만 밝은 이런 사람들 이거를 전부 다 정리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공사가 분명하고 해야 될 국정 철학에 맞추어진 소신과 추진력이 분명한 그런 인재들로 인적 쇄신이 되지 않는다면 비대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힘당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실이 썩어 있는데 정작 발밑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내려 주저앉고 있는데 그죠? 소위 말해서 뭐 핵심 관계자니 뭐 비선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싹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된다면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뭐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으니 어떠니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지지율 30%대가 지금 주저앉았어요. 28%라 그러잖아요. 출범 100일도 안 된 정부가 지지율 30% 미만으로 주저앉았어요. 네. 이게 뭐 한심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 참담하죠. 이 나라의 앞날이 참담하죠.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렇다고 과거 문재인 정권과 같은 그런 불량 세력들이 또다시 권력 전면에 드설치는 꼴을 또 볼 거냐라는 거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5년에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5년 더 주어진다면 이들이 절대 내놓지 않을 뿐더러 지금 선관위 꼴을 한번 보십시오. 대법원 꼴을 한번 보십시오. 내놓지 않을 뿐더러 이번에도 예, 계산착오로 지금 뺏긴 거는 다름없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망가졌어요. 5년 더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너무 우유부단해요. 네. 우유부단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변죽만 눌려요. 예? 국가 정체성, 정부의 역할 뭐 이런 거를 잡아가는 건 좋은데 처음에는 뭐 그럴 듯 잡아가는 것 같은데 계속 변죽만 올려요. 핵심으로 파고들고 있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장동 게이트 선거운동 기간에 불거졌던 그거 지금 정리가 됐나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뭐 서울시 문제입니다만 김어주의 TV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김어주의 지금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고 1년 3개월 새로 재선출이 됐는데도 1년 3개월 의회까지 이제 장악이 됐는데도 그거 하나 정리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거는 서울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 집권 세력들 윤석열 정부 이하 국힘당의 집권 기반 집권 세력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또 지금 예? 시비에 휘말려 있어요. 형량이 지금 구형 형량이 간단치 않아요. 윤석열 정부 보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다 좋아요. 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다 좋아요. 뭔가 결론 나는 게 없잖아요. 계속 변죽만 울리고 있지 중심부로 파고들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당시 뭐 청와대 국정원에 누가 책임자인지 그놈이 뭐 처벌 기소가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물쭈물 우물쭈물 이런저런 이야기만 나오지 뭐 하나 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와중에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정말 소설 쓰기 식의 정말 듣보잡 저걸 판결이라고 해놨어요. 기각 판결. 그런데 판결에서도 보셨다시피 검찰이 해야 될 네? 행위자 규명 문제를 선거소송 원고한테 범인 잡아오라는 식이니까 이건 뭐 법치가 없는 나라죠. 뭐. 응? 범죄 피해자한테 범인 잡아오라는 식의 판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검찰 그렇게 기라성 같은 검찰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공정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나라 일의 공정이잖아요. 뭐 어떤 뭐 취업, 기회균 등의 단순 그런 어떤 개개 국민들의 기본권 차원에서의 공정이 아니라 국가 기강 차원에서의 기본 공정이잖아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늘 변죽 노리는 거야. 문제의 핵심부, 전곡을 찔러가는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집권당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러한 입장 표명을 대통령실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아니고 비선으로 문자 주고받다가 터졌어요. 그런 셈이잖아요. 자, 그러자가 지금 다 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도력도 정치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유부단 그 자체이고 변죽 그 자체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라는 건 도무지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고 가까이 두고 있어요. 이게 누구 문제일까요, 여러분? 자,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의 발언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감사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일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죠? 감사원에만 28년간인가 근무했다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감사원이 대통령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대통령실을 지원하는 데라고요, 여러분? 네? 국정 운영을, 감사원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래요?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 그러자 법사위원장이 깜짝 놀라요. 법사위원장 지금 국힘당이죠? 김도욱. 네. 법사위원장이 귀를 의심케 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기가 막힌 감사원장, 정말 걱정스러운 감사원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8년을 감사원에서 근무한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감사원장이라는데 감사원법을 모르고 감사원에 28년 있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감사원 뭐 직원일 때는 모른다 하지만 국장급 이상이 되면 감사원법 정도는 봤을 거 아니에요? 감사원법 2조 1항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감사원법도 모르고 감사원에 있었을까요? 28년간? 이 감사원장이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최대한 감사원장으로 많이 그렇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잔영이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예? 봐주기 감사, 그다음에 코드 인사 등등 여러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장이 대통령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 지금 최근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표적 감사다 등등 구설이 많죠.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 자리 버티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 그렇죠? 국정을 뭐 회방하는 건 다름없잖아요. 정치 철학이 다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의기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상습지가 제보 때문에 특별감사를 한다라는데 이게 표적감사다 등등등 상당히 이례적이다는 평가를 하잖아요. 이례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자, 보십시오. 방통위,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감사원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게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28년간 감사원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 이런 소리 한다는 거는 이게 공직자들이 뭐 대표적인 한 샘플입니다만 공직자들이 지금 현재 공개념이 없다. 지가 지 자리에서 뭔 일을 해야 되는지가 제대로 어떤 의미에서 직무교육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공직 기강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 저런 것 산적한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윤석열 정부를 일선에서 끌고 가야 될 기관들, 인물들의 면면이 지금 이 작단이에요. 인수위 시절 뭐 했냐는 거죠. 내각 한번 보십시오. 장관, 그 많은 장관 어느 한 사람 지금 제대로 보이나요, 여러분? 심지어 대통령이 응? 스타가 돼가지고 같이 운영하자라고 했는데 뭐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몇몇 조금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는 그런 어떤 인물 이외에 누가 있나요, 여기 지금? 장관의 존재감이 있나요? 자, 이게 단순히 이게 지적된다고 이게 시정이 될까요? 비대위 한다고 될까요? 네. 전면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자신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아요. 너무 내 사람, 내 아는 사람. 지금 보십시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말이죠. 변양교 이런 사람을 지금 다시 데리고 옵니까? 비위공직자잖아요. 였잖아요. 예?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말이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누굴 탓할 것도 아니에요. 결단성이 없잖아요. 변죽만 울리고 있잖아요. 그 많은 기관들 지금 보십시오. 자, 사조 나왔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게 벌써 하면 대북 송금 문제인지 뭔지 좀 액션이 되는데 계속 뒤만 파고 있어. 계속 뒤만 파고 있어. 그러니까 변죽만 울리고 있다.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러면서 피로감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예? 셰프도 당김에 뽑으랬다고 이슈가 딱 될 때 이걸 딱 정리를 하면서 뭐 추가로 이렇게 붓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란스러운 뉴스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검찰발 온갖 뉴스만 나와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어느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변죽만 올리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문제의 중심부로 핵심부로 진입해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서 삽질만 하고 있는 거죠. 빈 삽질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국민들이 지친다고요. 피로감이 쌓인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바깥 사정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고물가 등등해서 경제 사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망가진 산업 현장, 지금 보십시오. 파업 등등 뭐 하나 지금 뭐 하나 대충 얼버무리고 만 거지 문제 해결된 게 하나 없잖아요. 법과 원칙 어디에 보이나요, 여러분? 그냥 봉합이었지 해결이 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해결된 것 같은 어떤 원칙이 세워진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정부. 우유부당 그 자체, 변죽 그 자체, 눈치보기 정권 그 자체예요. 전 국민이 그렇게 지지하고 자신만만한 어퍼컷 하던 그 윤석열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어요? 그냥 허둥대기 급급한 것 같아. 눈치 안 본다 그러는데 겁만 먹고 있는 것 같아. 예, 겁먹고 있는 게 여실히 보이잖아요. 우물쭈물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부 다 지 생각밖에 없고 어느 놈 한 놈 총대 매는 놈 없고 문제 해결되는 거 없고 그렇잖아요. 한두 놈 아닌 말로 깜빵에 가더라도 블랙리스트 문제되어 가더라도 기껏 해봐야 예? 뭐 제대로 잡아봐야 지금 판결 난 거 김문결 환경부 장관 이런 거 보면 3년이잖아요. 그거 하나 총대 미고 깜빵 갈 놈 한 놈이 없어요. 문제 해결할 놈이 없어요. 뭐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그냥 지 몸 살리고 그러고 그나마 뭐 이렇게 자리 차지하려고 줄 세우고 서로 이렇게 스크럼 짜고 몰려다니고 그 짓만 하고 있어요. 윤석열 혼자 원맨쇼예요. 뭐 도어 스태핑 루트 혼자 개발에 땀 내고 있는 거야. 아무도 땀 내는 놈 없어. 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고요? 비대위 한다고 된다고요? 한두 명 정리한다고 된다고요?
윤석열 자신이 개호각성하고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내 사람 찾고, 내 익숙한 사람 찾고, 이전 행태 변화 없고, 이래서 이게 될까라는 거예요. 예? 정말 이런 상태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 한번 잡아보겠다고 국민들한테 표돌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보여지면 그게 지적이 되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급기야 터진 게 권성동하고 주고받은 문자잖아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의 도덕성이라는 거나 정직성이라는 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각 걸 한번 보십시오. 교육부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만 5세 입학 말이 좋죠. 좋죠. 정부 재정 지출 줄일 수 있잖아요. 일단 예, 보육 재정 이런 걸 아낄 수 있잖아요. 학교 빨리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고 생산 현장으로 빨리 몰아내면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구 줄고 생산 가능 인구 34만이 죽느니 이런 요소 나오는데 미리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노동력 확보, 미래적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유리하죠. 근데 학부모들하고 교육기관들하고 그 당사자는 어디 되는 거죠? 5세 입학해가지고 그 장시간 수업 받을 수 있냐? 이게 교육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그리고 관련 교육단체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의견 수렴으로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교육부 장관이 지금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무직 데리고 와가지고 때려 앉춘 사람이잖아요. 박순애인가요? 여러분, 그것도 부총리급이잖아요, 여러분. 사회부총리인가? 그런데 이게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떤 의미에서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된 거잖아요. 자, 이런 행태를 고치지 않으면, 이 기분파다, 뭐, 이런 행태를 고치지 않고 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교육 분야 경력이라고 전무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박순애. 그렇죠? 입학 연령, 초등학교 입학 연령 5세로 낮추는 거 추진하겠다라고 부처 업무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강구하라. 참, 여러분, 이게 지금 검찰청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이미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그냥 보고받고 지시하고 하는 거니까. 국정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견 수렴은 어떻게 되는지, 업무 보고를 하면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전에 그거 해. 이게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어? 자, 이게 지금 당장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학부모 단체부터 해서 반발해요. 오늘부터 당장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3개 단체가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자, 윤석열 정부 하는 거는 하나 없이 지지층 인심은 다 잃어가면서 예, 반대 그룹들 반발층의 반발만 계속 끌어안으면 이거 뭐 어쩌고 되겠다는 거예요. 자, 8월 초하루 8월 1일 시작하자마자부터 교육 관련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가 시위하는 걸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는 끌고 부스럼이잖아요. 노동단체도 아니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부은 장단점은 있겠죠. 근데 당장 이 만 5세에 입학을 시키면 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4개월 단위로 하겠다. 뭐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하는 소리고요. 당장 보십시오. 1살 어린 애하고 지금 같은 반에 1살 더 많은 애하고 뒤섞이는데 교사가 어떻게 지도할 거며 지금 조금 어린 애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 수업을 적응해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교육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거냐, 정말.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위해서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도 안 돼 있어요. 덜컥 발표하고 나가지고 뉴스가 되니까 이제 태스크포스 구성한다고 난리예요. 도대체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게.
개인이 하는 일도 일개 기업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사교육비 문제부터 해서 이게 예, 워킹맘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문제 한두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복잡다단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덜컥 저질러 놓고 뒷감당이 안 되고 반발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분야에서 잘하겠다는 거예요? 어? 대공투사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참 여러분 지금 이게 걱정선을 넘어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비대위 인적 쇄신 뭐 이러고 있어요? 될까요? 리더 자신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지금 이 변주 굴리는 이 뿌리 깊은 뭐 이렇게 관료 스타일의 이 일처리 이거 해결 안 되면 될까요? 하나라도 매듭을 짓고 뭐 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답답하시죠?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당장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13개 단체 시위가 벌어져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한국유아교육학회, 학회에서 지금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네. 이 어떤 운동 전문 단체도 아니에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이게 참 무리다는 거죠.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설득이 되고 합의가 모아지고 또 연구가 되고 그 성과가 취합이 되면 가능하겠죠. 지금 학부모들 이야기가 교육계 이야기잖아요. 유아 발달 과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사교육의 시점만 당길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밀실 행정, 졸속 행정, 탁상 행정의 전형이죠. 전형이죠. 예? 가뜩이나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워킹맘들 지금 이래 되면 그쵸? 보육원 보내고 하는 거 이제 학교 보내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 일찍 수업 마치고 오잖아요. 보육원에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학원 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직장 그만둬야 돼. 자,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직장 이제 그만두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앞뒤에 대한 전혀 파급 효과에 대한 숙고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야. 교육부 내에 얼마나 대단한 뭐 그런 어떤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교육단체 반응을 여러분 보셨지만 한번 보십시오.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이죠. 유아기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는 것 전면 재검토. 정교조, 밀실에서 급조한 정책,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 행정의 표본. 이건 뭐 정교조 아니어도 이거는 뭐 저부터도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그다음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조기 취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유아 단계부터 사교육에 나서게 될 거다. 우리나라의 풍토로 봤을 때. 이거 뭐 누가 봐도 그런 거죠.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동조합. 발달 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거다. 애가 발달하기는커녕 공부 스트레스에 애가 그냥 지칠 거다.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 의견 수렴과 연구 과정 없이 100년 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 예. 졸속 행정, 급조 행정, 탁상 행정, 묻지마 행정. 우리가 하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뭐 이런 거죠. 말이 많아. 예. 이게 전형적인 밀실 야합 정책이잖아요. 야합 정치잖아요. 야합 행정이잖아요.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각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내각,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내각 자체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그 지적처럼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한 부서 제대로 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네? 이거 학제 변경이 지금 제도사적으로 우리 한국 교육 제도사를 보면 76년 만에 학제 변경을 검토하는 거래요. 근데 이게 그냥 부처 업무 보고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어요. 신속하게 하라. 끝나버렸어요. 도대체가 이게 지금 말이죠. 개발 독재 시절 때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반도체 인재 육성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자, 이렇게 대학 교육을 흔들어 버리면 어떡할 거냐? 지방대, 수도권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다음에 대학 자율화도 충분히 돼 있지 않고 이게 국고 보조금 가지고 대학을 또 이래저래 휘두르는 거는 뭐가 다름없나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거보다가 더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질렀어요. 취약 연령을 낮췄어요. 낮추겠대요. 공청회 한 번 없이. 여러분, 저들 검수완박 이야기할 때 자기네들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이해관계일 때 뭐라 그러세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건데 공청회 한 번 없이 검토 한 번 없이 그냥 했다라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은요. 취하기연령 이거는 검수완박처럼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고요. 애 하나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거고 거기에 달린 여러 가정들, 학부모들, 교육계 전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태인데요. 차라리 검수완박은 거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죠. 이렇게 문제의 경중이죠. 사안의 경중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냥 기분이에요. 이거 좋네. 하자. 이게 말이죠. 지금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네? 그러고 여전히 권위적이에요.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좋게 해주겠다는데 뭐 말이 많아 이런 거잖아요. 교육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뭐 있나요? 그냥 공급자들 저들 마음대로 이거 괜찮네. 밀실이죠. 부채 업무 보고라고 밀실이 아니에요. 저들끼리 이거 괜찮네 해봐. 공청회 한 번 없이요. 여론 수렴 하나 없이요. 뭐 교육 관련 의견 수렴했다고 그거는 궁색하니까 하는 소리지 뭘 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 그래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저 형편없는 이재명 관련된 문제들요. 주변에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도 뭐 하나 대책이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계속 변종만 올리고 있죠. 아직도 수사한대요. 또 뭐 수사한대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지금 뭐라고 하면 그건 내 때문에 죽었나라고 지금 뭐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를 그래 학력, 소득 가지고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 언론 기사 몇 줄 그걸 가지고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해괴망측한 저 불량 세력들, 저 정말 형편없는 집단들, 위인들이 설치는 저 정당, 저거 하나 처리를 못해요.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만 제대로 수사하고 정리를 해도 다 정리될 거잖아요. 계속 변종만 올려요. 해야 될 걸 안 해요. 엉뚱한 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 그건 해야 된다라고 이제 환기가 됐는데 하질 않아요. 계속 뉴스만 만들고 그냥 넘어가요. 이건 뭐를 덮자는 건지, 예? 뭐를 덮자는 건지, 뭐를 가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뭘 하겠다는 건지가 보여지지 않아요. 우유부단 그 자체고, 좌충우돌 허둥대는 거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력이 있나요? 지도력이 있나요? 선명성이 있나요? 예? 심지어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대변인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동훈 혼자만 보여. 한동훈 혼자만 보여. 한동훈이가 다 해. 지금 한동훈이가 겨우겨우 이 윤석열 정부 명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딨나요, 지금. 자, 이거를 비대위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비대위 한들 안 한들 달라질 게 없다고 봐요. 윤석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그냥 바뀌어서 안 된다. 대우각성해야 된다. 휴가는 무슨 휴가요? 이거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 뭐 국힘당은 재창당 수준으로 완전히 환골탈퇴해야 되고 대통령실 환골탈퇴해야 내각도 전면 조기 개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생각이 있으면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덕수 총리부터 내각 총사퇴를 먼저 외쳐야 된다. 이 내각으로 안 된다. 야, 이래서 어떡하냐라는 소리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환골탈퇴해야 된다. 일단 윤석열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내각 총사퇴, 국힘당, 예, 재창당 수준으로 쇄신해야 된다. 윤석열 자신이 바뀐다는 건 대통령실을 완전 물갈이해야 된다. 공사 개념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기 분야에서 추진해 나가는 확실한 그런 어떤 인물들로 채워야 된다. 이게 지금 사리사욕에 온갖 하이에나들, 파리떼들 득실을 거리는 그런 어떤 대통령실, 내각 이런 형태로는 과거 문재인 정권의 불량 세력들조차도 처리를 못한다. 오히려 그들의 도덕성보다도 입으로 하는 도덕성이지만 내로남불식의 도덕성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이런 우유부단함으로 소위 졸속, 탁상행정, 현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백면서생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더 크게 망한다. 쇄신한다고 할수록 더 크게 망한다.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힘당에 쓸만한 사람이 어딨나요? 완전 물갈이 해야 되겠죠. 네? 제대로 좀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숨죽이고 숨어들고 없잖아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실 싹 물갈이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있나 이거 지금. 네? 내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싹 물갈이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인재를 찾아야죠. 이게 전부 다 인수위 시절 헛보낸 대가죠. 안철수, 네. 그냥 국회의원만 하든지 그냥 조용히 같이 용퇴해야 된다. 지금 뭐 물갈이 하면 자기네들이 잡겠다. 이런 썩어 빠진 그룹들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냐? 딴 거 없다. 집권당이 얼굴로 집권을 한 거니까. 예, 윤석열 자신이 지도력을 보이고 정치력을 보이고 과단한 결단력을 보일 테다.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통치력 없이 정치력 없이 그냥 기분파로 즉흥적으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렇게 더 허둥댈 시간도 없고 이제 더 허둥대면 그나마 만회할 수 있는 다시 민심의 주의를 받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나마의 호소력도 없어진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불행해진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불행해진다. 제발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 뭐 몇 사람 좀 바꾸고 입막음하고 눈가림하고 그런 생각 아니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망한다. 더 크게 망한다. 계속 불씨 있잖아요. 이준석 계열들 지금 이준석부터 해서 계속 분탕 치잖아요. 네? 그거 하나 제압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면 표 찍어주면 뭡니까? 김어준이 하나 정리도 못 하는데. 그렇게 문제 많은 거 질질질 끌고 월급 줄 거 다 주고 보따리 챙겨줄 거 다 챙겨주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능한 정권 표 찍어주면 뭐하냐. 아무나 그냥 들어먹든 말든 망하든 똑같이 쫄딱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차라리 그게 인간 안 될 것. 밥 줘가면서 연명하게 해가지고 속 썩는 것보다 차라리 쫄딱 망하는 게 더 속 편할 수도 있다. 좀 말이 거칠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말 대우각성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부터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공감 이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